태훈이의 회사가 또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 아침에 출근하면서 유림에게 이번 건 정말 중요해. 성공하면 우리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하며 문을 나섰지. 유림은 현관에서 그를 배웅하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 언제까지 이렇게 바쁠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돌아와 커피를 타 마셨어요. 그날 오전 작업실에서 디자인 스케치를 그리다 말고 핸드폰이 진동했어. 현석이의 메시지였지. 태훈 형님, 오늘 미팅 때문에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유림 씨, 밥 잘 챙겨 드세요. 유림은 그 메시지를 보며 살짝 웃었어. 고마워요, 현석 씨. 당신도 수고하세요라고 답장했지. 처음에는 태훈의 일정 전달이 전부였지만 요즘은 대화가 길어지곤 해. 현석이가 오늘 날씨가 좋네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산책이라도 하세요라고 하면 유림은 네. 현석 씨 말대로 해볼게요라고 답하며 기분이 나아졌어. 태훈이 집에 없을 때 현석과의 채팅이 유림의 하루를 밝혀주었지. 현석이는 항상 따뜻하게 물어봐. 작업은 어때요? 영감이 안 떠오르면 음악 추천해 줄까요? 유림은 그런 관심에 마음이 녹아내렸어. 어느 오후 유림이 집 근처 카페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현석이가 들어왔어. 유림 씨? 현석이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오며 인사했지. 유림은 깜짝 놀라 핸드폰을 내려놓았어. 현석 씨, 여기서 뭐해요? 현석이는 웃으며 회사 근처라 커피 사러 왔어요. 같이 앉아도 돼요? 라고 물었어.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지. 그 자리에서 그들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 현석이가 형님 회사 초창기 때 정말 힘들었어요. 밤새워도면 그리던 날들 하며 추억을 털어놓으니 유림은 태훈이가 그때 얘기 많이 했어요. 현석 씨 덕분에 버틴 거라고 똥라고 대답했어. 대화가 자연스럽게 유림의 일상으로 옮겨갔지. 요즘 집에 혼자 있으니 외로워요. 친구들도 바빠서. 유림이 조심스럽게 말하니 현석이는 눈을 마주치며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적 있었어요.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라고 했어. 그 만남 이후 메시지가 더 잦아졌어. 현석이가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라고 물으면 유림은 사진을 찍어 보내. 집에서 간단히 샌드위치요. 현석 씨는? 현석이는 회사 구내식당 사진을 보내며 형님과 함께 먹었어요. 유림 씨 음식 솜씨가 부러워요라고 해. 유림은 그 말에 뺨이 살짝 붉어졌어. 태훈이 저녁에 돌아와 오늘 어땠어? 라고 물을 때 유림은 그냥 작업했어 라고만 대답했지. 속으로는 현석과의 대화가 떠올라 가슴이 설레었어. 현석이는 태훈의 오른팔이니 이건 그냥 친한 동생 같은 거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 감정이 점점 커졌어. 며칠 후 유림이 태훈에게 오늘 저녁에 현석 씨랑 회사 사람들 초대할까? 라고 제안했어. 태훈이는 피곤한 목소리로 좋아, 그럴까? 라고 했지만 결국 프로젝트 때문에 취소됐지. 유림은 실망하며 현석에게 메시지 보냈어. 오늘 초대하려 했는데 태훈이가 바빠서 미안해요. 현석이는 바로 답장. 괜찮아요. 대신 내일 점심 어때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유림은 망설였지만 네, 좋아요라고 했어. 다음 날 유림은 집에서 나서며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고쳤어. 그냥 점심일 뿐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카페에서 현석이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어. 유림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현석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니 유림은 웃으며 앉았어. 그들은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지. 현석이가 유림 씨 디자인 작업 봤어요. 회사 웹사이트에서. 정말 세련됐어요. 라고 칭찬하니 유림은 고마워요. 현석 씨는 건축 쪽에서 일하시니 더 멋진 거 하시죠? 라고 했어. 대화가 깊어지면서 현석이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어. 대학 때 태훈 형님 따라다니며 배웠어요. 솔직히 형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유림은 그 말을 듣고 태훈이도 현석 씨를 많이 믿어요. 가족처럼 나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현석의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어. 점심이 끝날 무렵 현석이가 유림의 손을 살짝 스치며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즐거웠어요. 라고 했어. 유림은 그 순간에 가슴이 뛰었지만 애써 웃으며 네, 현석 씨도라고 대답했지. 집에 돌아와 유림은 소파에 앉아 그 순간을 떠올렸어. 태훈이 저녁에 돌아와 피곤하게 미안, 오늘도 늦었네라고 하니 유림은 괜찮아라고만 했어. 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누워 현석의 미소를 생각하니 잠이 안 왔어. 현석과의 만남이 이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지. 그 후로 만남이 잦아졌어. 현석이가 공원 산책 어때요? 회사 끝나고 라고 제안하면 유림은 태훈이 늦을 테니 갈게요. 라고 했어. 한강공원에서 둘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지. 현석이가 유림 씨, 요즘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니 유림은 멈칫하며 글쎄요. 태훈이가 바빠서 외로워요 라고 솔직히 털어놓았어. 현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있어요. 들어드릴게요. 언제든 도라고 했어. 그 말에 유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 손이 스치듯 닿을 때 유림은 피하지 않았지. 현석 씨, 고마워요. 유림이 속삭이듯 말하니 현석이는 부드럽게 웃었어. 태훈이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 아침에 출근하며 오늘은 일찍 올게라고 하지만 저녁 회의가 길어지곤 해. 유림은 태훈이 잠든 옆에서 핸드폰을 보며 현석과의 메시지를 확인했어. 오늘 산책 즐거웠어요. 내일 또 봐요. 현석의 메시지가 오면 유림은 미소 지으며 답장했지. 그 감정이 점점 깊어지면서 유림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어. 현석과의 대화가 유림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으니까. 어느 비 오는 저녁, 유림이 집에서 혼자 창밖을 보며 울고 있었어. 태훈이 또 늦는다고 메시지가 왔지. 현석이가 유림 씨, 괜찮아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네요. 라고 전화 걸어왔어. 유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현석 씨, 그냥 외로워서 떴지라고 했어. 현석이는 집 근처예요. 가볼까요? 라고 하니 유림은 네. 와주세요 라고 말해버렸어. 현석이가 우산을 들고 도착하니 유림은 문을 열고 안아달라는 듯 서 있었어. 현석이가 울지 마세요 라고 하며 어깨를 토닥이니 유림은 그 가슴에 기대 눈물을 흘렸어. 그 순간 둘 사이에 스파크가 튀었지. 현석이가 유림의 얼굴을 들어올리며 유림 씨라고 속삭였어. 그날 밤 태훈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유림은 이미 잠든 척 누워 있었어. 현석은 조용히 나갔지만 유림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 다음 날 아침 유림은 태훈에게 아침을 차려주며 평소처럼 행동했어. 하지만 현석에게 어제 고마웠어요 라고 메시지 보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 만남이 이제 비밀로 이어지기 시작했지. 현석이가 우리만의 시간 만들어요 라고 하면 유림은 네, 좋아요 라고 했어. 공원, 카페, 심지어 작은 식당에서 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았어. 유림은 태훈의 사진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지만 현석의 따뜻함에 끌렸어. 시간이 지나면서 유림과 현석의 관계가 깊어졌어. 현석이가 유림 씨,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듯 말하니 유림은 나도 현석 씨라고 대답했어. 태훈이 회사에서 현석아, 요즘 유림이랑 연락 자주 하냐? 라고 물을 때 현석이는 네, 형님 일정 때문에요.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지. 유림은 집에서 현석을 기다리는 날이 늘어났어. 그들의 만남이 이제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걸 둘 다 알았어. 유림의 외로움이 현석으로 채워지면서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였지. 유림과 현석 사이의 그 관계는 회사 연애 후에 시작됐어. 그게 벌써 3달 전 일이야. 처음에는 우연히 마주치는 만남이었지만 점점 의도적으로 약속을 잡게 됐지. 현석이는 태훈 형님의 신뢰를 이용해 태훈의 일정을 속속들이 알았어. 중요한 미팅 날이나 출장 가는 날을 미리 파악하고 그 틈을 타서 유림을 만나자고 했어요. 오늘 형님이 밤늦게까지 회의래요. 우리 카페에서 볼까요? 현석이가 메시지로 물으면 유림은 네, 갈게요. 라고 답하며 가슴이 떨렸어. 그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를 자주 찾았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 세상이 멀어지는 기분이었지. 유림은 태훈이 출근한 아침에 집을 나서며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어. 오늘은 현석 씨를 만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카페에 도착하면 현석이가 먼저 와서 커피 2잔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림 씨, 피곤해 보이네요. 라떼로 할까요? 현석이가 부드럽게 말하니 유림은 앉으며 고마워요. 요즘 잠이 안 와서 떴더라고 대답했어.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지. 현석이가 형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시죠? 유림 씨도 힘들 텐데 라고 하면 유림은 네, 하지만 현석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속내를 드러냈어. 현석이는 태훈의 오른팔답게 모든 걸 꿰뚫어 봤어. 태훈이 출장 가는 날을 알면 미리 유림에게 내일 형님이 지방으로 가세요. 저녁에 시간 돼요 라고 연락했지. 유림은 그 메시지를 보며 죄책감이 들었지만 현석의 따뜻한 목소리가 떠오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은 태훈이 대구로 출장 간 날 유림과 현석이가 강남 카페에서 만났어. 현석이가 유림의 손을 잡으며 유림 씨, 당신 없인 안 돼요 라고 속삭이니 유림은 눈을 감고 나도 현석 씨라고 대답했어. 그날 카페에서 나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가며 현석이가 유림을 끌어안았지. 유림은 그의 가슴에 기대며 눈물을 흘렸어. 태훈이 미안해. 속으로 생각했지만 현석의 입술이 다가오니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유림의 일상이 변했어. 아침에 태훈을 배웅할 때 유림은 미소 지으며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현석과의 약속을 떠올렸지. 현석이는 회사에서 태훈에게 형님, 오늘 저녁 회식 어때요? 라고 물으며 태훈을 더 바쁘게 만들기도 했어. 태훈이가 좋아, 가자라고 하면 현석이는 유림에게 오늘 자유로워요 라고 메시지 보냈어요. 유림은 집에서 작업하다가 현석의 연락이 오면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 옷을 갈아입고 가벼운 메이크업을 하며 카페에서 만난 날 현석이가 유림 씨 오늘 예뻐요 라고 하니 유림은 부끄러워하며 현석 씨가 칭찬하니까 라고 웃었어. 어느 주말 아침 태훈이가 한 주의 피로를 풀며 늦잠을 자고 있었어. 유림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지. 현석과 오후에 만나기로 한 약속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태훈이가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오늘은 집에서 쉬자라고 하니 유림은 조심스럽게
여보, 엄마가 아프시대. 가서 봐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어. 태훈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정말? 나도 같이 갈게. 운전할게 라고 했지. 유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아니, 당신은 피곤하니까 쉬어. 엄마도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유림이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태훈이는 고집을 부렸어요. 안 돼, 같이 가자. 걱정돼. 태훈이가 차 키를 들며 나서니 유림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 차 안에서 태훈이가 엄마 무슨 일 있으신가? 병원 가봐야 해 라고 물으니 유림은 창밖을 보며 그냥 감기래. 내가 가서 돌봐줄게 라고 대답했어. 속으로는 현석과의 약속이 엉망이 될까봐 초조했지. 엄마 집에 도착하자 태훈이가 안으로 들어갈게 라고 하니 유림은 황급히 아니, 당신 가봐. 엄마가 남자 손님 싫어하시잖아. 나 혼자 괜찮아 라고 설득했어. 태훈이는 망설이다 알았어. 조심히 있어. 저녁에 데리러 올게 라고 말하며 돌아갔어요. 유림은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어. 엄마가 태훈이는 왜 안 들어와? 라고 물으니 유림은 바빠서 턴말하고 얼버무리며 방으로 들어갔지. 엄마 집에서 유림은 핸드폰을 확인했어. 현석의 메시지, 유림씨, 어디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유림은 미안, 늦을 것 같아. 태훈이가 데려다 줘서 다라고 답장했지. 현석이가 괜찮아요. 천천히 와요라고 하니 유림은 안도하며 엄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 엄마, 나 좀 나갔다 올게. 친구 만나. 유림이 말하니 엄마는 그래, 조심해라고 했어요. 유림은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 카페에 도착하니 현석이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 늦어서 미안해요. 유림이 숨을 헐떡이며 앉으니 현석이가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요. 유림씨만 와주면 돼 라고 말했어. 그날 오후 그들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현석의 차로 이동했어. 현석이가 오늘은 드라이브 갈까요? 라고 제안하니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지. 한강을 따라 달리며 현석이가 음악을 틀었어. 유림은 창밖을 보며 태훈을 생각했지만 현석의 손이 다가오니 그 생각을 지웠어요. 현석 씨,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유림이 중얼거리니 현석이가 우리만 행복하면 돼요 라고 대답하며 키스를 했어. 유림은 그 입맞춤에 눈을 감았지. 저녁이 되자 유림은 태훈에게 엄마랑 저녁 먹고 올게 라고 메시지 보냈어. 현석과 함께 작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었어요. 현석 씨,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유림이 말하니 현석이는 나도 유림 씨가 전부예요 라고 속삭였어. 태훈이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TV를 봤어. 유림에게 언제 와? 라고 전화하니 유림은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엄마랑 이야기 중이야 라고 거짓말했지. 태훈이가 알았어. 조심히 와라고 하니 유림은 죄책감에 가슴이 아팠어. 현석과 헤어질 때 현석이가 내일 또 봐요라고 하며 안아주니 유림은 네, 현석 씨라고 대답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유림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 태훈이가 문을 열어주며 엄마 괜찮으신가? 라고 물으니 유림은 응, 이제 나아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지. 그 후로 거짓말이 잦아졌어. 유림은 친구 만난다고 하거나 작업 때문에 외출한다고 태훈에게 말했어요. 현석이는 태훈의 일정을 미리 알려주며 오늘 오후 자유로워요 라고 연락했지. 한 번은 태훈이 서울 근교로 출장 간 날 유림과 현석이가 호텔에서 만났어. 현석이가 방문을 열고 유림을 끌어당기며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니 유림은 나도라고
대답하며 문을 잠갔어. 그날 밤 침대에서 현석의 품에 안겨 유림은 행복과 후회를 동시에 느꼈지. 태훈에게 오늘 늦게 올게라고 메시지 보내며 현석은 회사에서 태훈에게 자연스럽게 행동했어. 형님, 유림 씨한테 일정 전달했어요. 라고 말하면 태훈이는 고마워 텀나고 했어요. 유림은 집에서 태훈과 저녁을 먹을 때 미소 지으며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지. 하지만 속으로는 현석의 얼굴이 떠올랐어. 관계가 지속되면서 유림의 감정이 복잡해졌어. 현석이가 우리 영원히 함께할까? 라고 물으면 유림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좋아라고 대답했어요. 태훈의 출장이 잦아지면서 만남이 더 쉬워졌지. 강남 카페에서 시작해 이제는 현석의 아파트로 이어졌어. 유림이 현석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며 여기 안전해? 라고 물으니 현석이는 네, 형님 모르게 라고 안심시켰어. 어느 날 저녁 유림이 현석의 아파트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태훈의 전화를 받았어. 여보, 어디야? 일찍 왔어. 태훈이가 말하니 유림은 친구랑 카페에 있었어. 지금 가라고 거짓말했지. 집에 도착해 태훈의 포옹을 받으며 유림은 눈을 감았어. 미안해, 여보. 속으로 중얼거리며 현석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거짓말의 무게가 무거워졌지만 유림은 멈출 수 없었어요. 현석의 따뜻함이 태훈의 빈자리를 메워주었으니까. 태훈이는 여전히 회사에 매달려 유림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 요즘 유림이 밝아 보이네. 태훈이가 말할 때 유림은 응, 작업이 잘 돼서 떴나고 웃으며 넘겼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만남이 더 대담해졌어. 현석이가 주말에 형님이 골프 가시네요. 우리 여행 갈까요? 라고 제안하니 유림은 태훈이한테 뭐라고 해? 라고 물었지. 현석이가 친구 집에 간다고 하세요. 라고 하니 유림은 동의했어요.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갔어. 비행기 안에서 현석이가 유림의 손을 잡으며 사랑해요 라고 말하니 유림은 나도라고 대답했어. 호텔방에서 바다를 보며 안겨있는 동안 유림은 태훈에게 친구랑 제주 왔어. 재밌어라고 사진 없이 메시지만 보냈지. 태훈이가 즐겹덥더라고 답하니 유림은 죄책감에 가슴이 저렸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유림은 태훈과 함께한 일상이 더 어색해졌어. 태훈이가 요즘 자주 외출하네 라고 말할 때 유림은 프리랜서라 자유로워서 똔나고 핑계를 댔어요. 현석이는 회사에서 태훈의 곁을 지키며 형님, 유림씨 건강 챙기세요라고 조언했지. 태훈이가 그래 고마워도 라고 하니 현석은 속으로 미소 지었어. 유림과 현석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 서로를 의지하는 감정이 깊어졌지만 그 뒤엔 항상 태훈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지. 유림은 밤에 태훈 옆에서 잠들며 현석을 꿈꾸었어. 이게 언제까지 갈까? 속으로 생각하며 태훈이는 유림을 장모님 집 앞에 내려주고 차를 돌려 출근길로 향했어.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교통이 스치듯 지나가는데 마음이 좀 가벼웠지. 장모님 감기라고 하니 다행이야. 유림이 혼자서도 잘 챙기겠네. 속으로 중얼거리며 라디오를 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어. 어제 저녁에 사둔 고급 건강 선물 바구니를 트렁크에 넣어두고 깜빡한 게 떠올랐지. 아, 이걸 안 가져갔네. 유림이한테 주라고 했는데 태훈이는 핸들을 돌려 유턴을 했어. 직접 가서 인사드리고 드려야지. 사위로서 당연한 일이야. 차를 다시 그 골목으로 몰았어요. 골목 입구에 도착하니 태훈이는 속도를 늦췄어. 장모님 집 문이 열리고 유림이 나오고 있었지.
유림은 가벼운 코트 차림으로 핸드폰을 들고 서둘러 걸어 나왔어. 태훈이는 웃으며 창문을 내리려 했지만 갑자기 멈칫했어요. 유림이 집문을 닫고 바로 길가에 서 있는 검은 세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탔어. 그 차가 익숙했지. 회사 주차장에서 본 적 있는 현석이의 차였어요. 뭐야, 현석이 차잖아. 왜 여기서? 태훈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 차가 출발하자 태훈이는 본능적으로 뒤를 따랐지. 거리를 두고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손에 땀이 배었어요.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강남 쪽으로 향했어. 태훈이는 핸들을 꽉 쥐고 따라가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지. 유림이 왜 현석이 차에 타? 회사 일 때문인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마침내 그 차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앞에 멈췄어. 유림이 내려서 주위를 살피더니 현석이와 함께 건물로 들어갔지. 현석이가 유림의 허리를 살짝 감싸 안는 모습이 보였어. 태우는 차 안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현석이, 그 새끼가. 눈앞이 흐려지며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 현석이가 자신의 일정을 다하는 오른팔이란 사실이 떠오르니 모든 게 연결됐어. 내 출장날, 늦는 날마다. 그럴 때마다 만나고 있었어? 태훈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 가슴이 터질 듯 아팠지만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어요. 도로 위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현석에게 전화를 걸 뻔했지만 참았지. 지금 대지라면 증거 없이 끝날 수 있어. 집에 도착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 손이 떨려 물 한 잔을 따르다 엎질렀어요. 머릿속에 유림의 웃는 얼굴과 현석의 미소가 번갈아 스쳤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믿었던 놈이. 눈물이 고였지만 이를 악물고 닦아냈어. 저녁이 되자 유림이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왔어? 엄마 이제 괜찮아. 유림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하니 태우는 부엌에서 응, 다행이네 토녀, 다행이네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지. 그날 밤 태훈이는 침대에 누워 유림의 등을 바라봤어. 유림이 평화롭게 숨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여자가 내 옆에서 자면서 다른 놈 생각하고 있었어? 주먹을 쥐고 베개를 때릴 뻔했지만 참았지. 대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 바로 헤어질 수 없어. 증거를 모아서 이혼하고 그 새끼도 고소해야 해. 상간 소송으로. 다음 날 아침 태훈이는 회사에 출근하며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현석이가 미팅실에서 형님 오늘 일정 확인했어요? 라고 하니 태훈은 웃으며 고마워 터프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지. 태훈이는 점심시간에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어. 서울 탐트티의 추천이라고 치니 여러 업체가 나왔어요. 리뷰를 꼼꼼히 읽고 한 곳을 골랐지. 그날 오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탐트와 만났어. 중년 남자가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훈 씨 되시죠? 말씀하세요. 탐트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하니 태훈은 목소리를 낮춰 아내와 직원이 불륜 중이에요. 증거를 모아주세요. 유림의 사진, 현석의 프로필, 회사 일정표를 넘겨줬지. 특히 강남 오피스텔 쪽을 집중해주세요. 탐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비용은 성금으로. 태훈은 지갑을 여러 돈을 건넸어요. 그 일주일 동안 태훈이는 지옥 같았어. 회사에서 현석이를 볼 때마다 주먹이 떨렸지만 태연하게 지시를 내렸지. 현석아, 이 프로젝트 마감 앞당겨. 현석이가 네. 형님,
이라고 대답할 때 태우는 속으로 네가 나한테 이럴 줄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는 유림과 대화를 최소화했지. 유림이 여보, 요즘 피곤해 보이네 라고 물으면 태우는 회사 일이야 라고만 했어. 밤에 유림이 먼저 잠들면 태우는 거실로 나와 술을 마셨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지. 일주일 후 탐트가 USB를 들고 다시 만났어. 여기 증거예요. 사진, 비디오, 오피스텔, 출입 기록. 석 달째예요. 태우는 카페 구석에서 파일을 열어봤지. 유림과 현석이가 손잡고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키스하는 영상, 현석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빼곡했어요. 태훈의 손이 떨려 USB를 쥐었다 폈다 했지. 고마워요. 이걸로 충분해. 탐트가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녹음도 추가로 돈 나고 하니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 그 파일을 컴퓨터에 복사하며 이를 갈았지. 이제 끝이야. 다음 날 태훈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지. 중년 여자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태훈 씨, 이 증거는 확실해요.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로 유림 씨가 불리할 거예요. 태훈은 소파에 앉아 상간 소송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지. 변호사가 네, 현석 씨가 직원이라 더 강력해요. 배상금 청구 가능하고 회사에서도 해고 사유돼요. 태훈은 파일을 넘기며 승소 확률은 변호사가 90% 이상이에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태훈은 한숨을 쉬며 준비해 주세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태훈의 눈빛이 차가워졌어. 유림아, 현석아, 너희들 끝났어. 태훈이는 회사로 돌아가며 계획을 세웠어. 현석이를 먼저 불러 대질할지, 소송으로 직행할지. 미팅 중에 현석이가 형님, 다음 주 출장 가시죠? 라고 하니 태훈은 그래. 네가 챙겨 떴더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번 출장은 내 마지막이 될 거야. 집에 가서 유림이 저녁을 차리는 걸 보며 태훈은 미소 지었어. 오늘 맛있네. 유림이 고마워. 여보라고 하니 태훈은 속으로 이 미소가 가짜였어 라고 생각했지. 밤에 태훈은 컴퓨터 앞에 앉아 소송 서류를 정리했어요. 변호사에게 언제 시작할까요? 메시지를 보냈지. 변호사가 내일 상담 더 해요 라고 답하니 태훈은 불을 끄고 침대로 갔어. 유림 옆에 누워 눈을 뜬 채로 밤을 새웠어요. 며칠 후 태훈이는 변호사와 세부 계획을 짰어. 먼저 이혼 통보하고 상간 소송 병행해요. 변호사가 말하니 태훈은 네, 그렇게 증거를 복사해 안전한 곳에 보관했지. 회사에서 현석이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현석아, 요즘 유림이랑 연락해? 태훈이 일부러 물어보니 현석이가 일정 때문에 가끔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지. 태훈은 속으로 거짓말쟁이 라고 중얼거렸어. 유림이 집에서 여보, 주말에 데이트 어때? 라고 제안하니 태훈은 생각해 볼게 라고만 했어요. 속으로는 이제 데이트는 법정에서 계획이 착착 진행되면서 태훈의 마음이 단단해졌어. 복수할 거야. 제대로. 태훈이는 탐뜨에게 추가 조사를 부탁했어. 현석이 과거도 파헤쳐 주세요. 탐트가 알았어요. 일주일 더. 태훈은 회사 서랍에 증거 파일을 넣어두고 매일 확인했지. 유림과 현석의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왜 몰랐을까? 하지만 이제 후회 대신 행동할 때였지.
변호사가 소송 준비 끝났어요. 언제 통보할까요? 라고 연락하니 태우는 곧더 이라고 답했어. 그날 저녁 유림이 안겨오며 사랑해라고 하니 태우는 나도라고 말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제 끝나 속으로 다짐하며 태훈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변호사와의 마지막 상담 후 그는 서랍에서 증거 파일을 꺼내 한 번 더 훑어봤지. 사진 속 유림과 현석의 모습이 여전히 가슴을 찌르지만 이제 분노가 결의로 바뀌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냉정하게 끝내자. 태훈이는 핸드폰을 들고 회사로 출근하며 인사팀에 메시지를 보냈어. 현석이 애고 서류 준비해. 오늘 처리할 거야. 회사에 도착하자 태훈이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창밖을 바라봤어. 바쁜 서울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데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지. 현석이를 부르는 인터폰을 누르니 네, 형님. 부르셨어요? 현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훈이는 지금 들어와 라고 짧게 말했어. 문이 열리고 현석이가 들어오자 태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서류를 내밀었지. 이게 뭐예요? 현석이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어. 그건 해고 통보서였어요. 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지. 형님, 왜? 갑자기? 현석이가 더듬거리며 말하니 태훈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어. 설명은 필요 없어. 인사팀이 이미 처리했어. 오늘부로 그만둬. 현석이가 무릎을 꿇을듯이 앞으로 다가왔어. 형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태훈이는 책상을 짚으며 일어나 현석의 어깨를 밀쳤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유림이랑 내가 한 짓들 다 알아. 현석의 눈이 커다래졌어요. 형님, 그게... 태훈이는 말을 자르며 닥쳐. 해고만이 아니야. 이 업계에서 다시 일 못하게 할 거야. 내 인맥 다 동원해서 네가 무슨 짓 했는지 알릴 테니까. 건축계에서 내 이름은 끝났어. 현석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제발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빌었지만 태훈이는 문을 열고 나가. 보안팀 불러서 끌어낼까? 라고 소리쳤어. 현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고 비틀거리며 나갔지. 태훈이는 문을 쾅 닫고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이 새끼가 감히. 그날 오후 태훈이는 차를 몰아 장인 장모님 댁으로 향했어. 트렁크에 증거 파일을 넣어두고 집 앞에 도착하자 문을 두드렸지. 장모님이 문을 열고 태훈아, 웬일이야? 유림이랑 같이 왔어. 라고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태훈이는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으며 아버님, 어머님,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장인님이 TV를 끄고 앉으시니 태훈이는 파일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 이게 뭔가? 장인님이 물으시며 사진을 보자 얼굴이 굳었지. 유림과 현석의 사진, 비디오 캡처, 출입 기록이 빼곡했어요. 장모님이 손으로 입을 막고 이게 무슨... 유림이가라고 중얼거리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태훈이는 목이 메어내 유림이가 제 직원과 석 달째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장인님이 서류를 뒤적이며 태훈아, 이게 사실인가? 우리 유림이가 왜? 태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가 다 있어요. 이혼할 거예요. 장모님이 울면서 태훈의 손을 잡으시며 태훈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유림이가 잘못했지만 너희들 신혼인데, 가족인데. 태훈이는 손을 빼며 어머님, 저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건 배신이에요. 용서 못해요. 소송 시작했어요. 장인님이 한숨 쉬시며 태훈아, 그래도
우리 유림이 좀 봐줘. 태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죄송해요. 결정 내렸어요. 문을 나서며 뒤에서 장모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태훈이는 차에 타고 엑셀을 밟았어.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태훈이는 집에서 기다렸어. 유림에게 오늘 출장 가서 늦을 거야. 혼자 저녁 먹었더라고 메시지 보냈지. 유림은 알았어. 여보, 조심히 다녀와 라고 답했어요. 태훈이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유림이 들어왔지. 여보? 출장 안 갔어? 유림이 신발을 벗으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훈이는 불을 켜고 테이블을 가리켰어. 거기엔 이혼 신청서와 증거 파일이 놓여 있었지. 유림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유림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 태훈이는 팔짱을 끼고 네가 현석이랑 한 짓들 다 봤어. 강남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거, 키스하는 거 다. 유림이 무릎을 꿇고 울며 여보, 미안해. 설명할게. 그냥 외로워서. 태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설명 필요 없어. 석 달 동안 날 속였어. 카드랑 공동계좌 다 동결했어. 집도 내 명의야. 지금 나가. 유림이 태훈의 다리를 붙잡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사랑해. 여보라고 소리쳤지만 태훈이는 밀치며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나가라고. 유림이 밤새 문 밖에서 울며 열어줘. 태훈아. 잘못했어 라고 빌었어요. 태훈이는 방문을 잠그고 귀를 막았지.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미 마음이 식었어요. 새벽에 유림이 지쳐 문 앞에서 잠들자 태훈이는 조용히 나와 짐을 챙겨주고 가. 부모님 댁으로라고 말했어. 유림은 눈물 범벅으로 가방을 들고 나갔지. 그 후 한 달 동안 유림의 삶이 무너졌어. 카드가 안 되니 돈이 없었지. 부모님 댁으로 갔지만 장모님이 유림아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장인님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유림은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어. 엄마 미안해. 태훈이한테 용서받고 싶어. 유림이 말하니 장모님이 태훈이가 증거다 가져왔어. 이제 어떻게 하니? 라고 한숨 쉬셨어요. 유림은 프리랜서 작업도 손에 안 잡혔지.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유림아 그 소문 들었어. 태훈 씨랑 하며 피했어요. 현석에게 메시지 보냈어. 현석 씨 어떻게 해? 태훈이가 다 알아. 현석은 나도 해고됐어. 미안하고만 답했지. 현석 쪽도 마찬가지야. 해고된 다음 날 다른 건축 회사에 이력서 넣었지만 인터뷰조차 안 됐어. 현석 씨, 죄송하지만 불합격이에요. 전화가 오기만 했지. 업계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태훈이가 지인들에게 현석이가 내 아내와 불륜 저질렀어. 그런 놈은 안 되라고 말하니 모두가 피했지. 현석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가고 형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태훈에게 전화했지만 태훈이는 차단했어요. 현석이가 유림에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메시지하니 유림은 나도 없어.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있어. 라고 답했지. 둘이 만나 카페에 앉아 이게 다 내 탓이야. 아니, 네가 유혹했잖아. 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태훈이는 한 달 후 유림을 만났어. 부모님 댁 앞에서 기다리다 유림이 나오자 얘기 좀 해라고 말했지. 유림이 눈물을 글썽이며 여보, 용서해 줄래? 다시 시작하자. 태훈이는 차 안에서 석 달 동안 날 속였어. 사랑 다 사라졌어. 끝이야.
유림이 울며 현석이랑은 이제 안 만나. 제발. 태훈이는 늦었어 라고 말하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현석도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 태훈을 붙잡았지. 형님, 무릎 꿇을게.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현석이 바닥에 엎드리니 태훈이는 내려다보며 네가 날 배신했어. 이 업계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게 내 벌이야. 현석이 울며 형님. 태훈이는 돌아보지 않고 들어갔어요. 2달 후 법정에서 모든 게 끝났어. 판사가 이혼 인정합니다라고 선고하니 태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 상간소송에서 현석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어요. 현석 씨, 5천만 원 지급하세요. 판사의 말이 떨어지자 현석은 고개를 떨구었지. 유림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태훈아, 미안해. 재판 후 유림이 다가오니 태훈이는 이제 남이야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유림과 현석은 재판 후 만나 이제 어떻게 살아? 네가 돈 갚아. 하며 다퉜지. 감정이 식으면서 싸움이 잦아졌어요. 현석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고 소리치니 유림은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맞받았지. 결국 헤어지기로 했지만 빚 때문에 얽혀 있었어요. 태훈이는 회사로 돌아와 미팅을 주재했어. 새 프로젝트 시작해. 더 크게 가자. 팀원들이 박수치니 태훈은 미소 지었지. 집에 가서 창밖을 보며 와인 한 잔 마셨어요. 이제 자유야. 믿음은 조심히 줘야 해. 태훈이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어. 데이트에서 웃으며 과거는 잊었어. 앞으로만 봐. 회사도 더 커졌지. 유림과 현석의 소식을 가끔 들었지만 태훈은 관심 없었어요. 그들은 자업자득이야. 태훈의 복수가 끝나고 그는 새 삶을 살았어. 서울의 밤하늘이 밝게 빛나던 그날, 태훈이는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